자, 다음 순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주부 이슈 시간인데요. 요즘 밥맛 없을 때 참기름 이렇게 넣어서 쓱쓱 비벼 먹는 분들 참 많을 텐데 이 참기름이 고소할수록 몸에 나쁠 수도 있다고요? 네, 좀 더 안전하게 먹기 위해서 집에서 직접 짜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네. 집에서 조리할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 물질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취재해봤습니다. 5일장이 열리고 고소한 냄새가 진동하는 곳이 있었으니 바로 깨볶는 기름집. 신혼집보다 더 고소하다는 소문에 너도나도 찾고 있는 기름집인데요. 참기름. 묵은 나물에는 이거를 넣어야 맛있어요. 그렇죠. 참기름 딱 넣으면 나물 맛이 2배가 되죠. 마트 거는 냄새가 이렇게 고소하니 난데 계속 먹다 보면 안 나더라고. 기름집은 장날의 필수 코스입니다. 아이 기름 여기서 잘 싼다고 그래가지고. 늘 기름을 짜러 오는 단골 손님들도 많았는데요. 적게 볶으면 그 기름이 좀 적게 나오더라고요. 전문가죠. 척하면 척. 손님의 취향에 맞춰 원하는 기름으로 짜는 것이 장터 기름집의 매력 중 하나인데요. 참깨 같은 경우는 양에 따라 200도에서 220도 정도. 내가 이 볶이는 걸 보고서 내 적정 온도를 맞추는 거야. 30년을 했는데 그거야 뭐 해도. 그런데 달달 볶은 깨를 착유기에 넣었다고 다 똑같은 기름은 아닙니다. 모두 저마다의 취향이 반영됩니다. 고소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고소하게 하려고? 그럼 맛있게 하려고. 달라요. 좀 맛있어요 더. 우리가 몰랐던 기름에 비밀이 있습니다. 깨를 너무 타지게 볶구만. 과연 무엇이 우릴 진짜 그런 게 들어있어요? 이토록 놀라게 만든 걸까요? 참기름 들기름에 벤조피렌이 들어있다. 기름 만들기 전 필수 과정. 그러나 볶는 건 깨만이 아니었습니다. 기름과 함께 나올 수도 있다는 위험 물질.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나오는 것과 같은 벤조피렌인데요. 벤조피렌이라는 거는 1급 발암물질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혁계통의 저하라든지 아니면 아주 심해지면 빈혈 같은 게 생길 수 있고요. 결국 장기간 노출되면 이제 암이 문제가 되는 거죠. 깨를 볶는 온도는 고온이지만 일정하진 않습니다. 보편적으로 참깨는 170도 미만, 들깨는 140도 미만으로 볶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권장사항에 불과합니다. 같은 양의 들깨를 온도의 차이를 두고 한번 볶아봤습니다. 5분이 지나자 한쪽에서 심한 연기가 나는데요. 볶아진 들깨의 색깔 역시 단번에 차이가 납니다. 3개 정도가 다르죠. 짙어졌네요. 네. 예. 자, 이 깨로 이제 기름을 한번 짜봤습니다. 동일한 조건, 같은 기계, 같은 압력을 가하는 과정에서 과연 차이가 날까 했지만 보시죠. 병이 채워질수록 색깔이 다르네요. 확연하게 다르죠. 예. 색뿐일까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위해 실험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실험 결과 더 높은 온도에서 볶은 깨로 만든 들기름에서 더 많은 양의 벤조피렌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왜 한 번쯤 이런 말 들어봤죠? 고기 먹을 때 야, 거기 고기 탄 부분은 먹지 마. 예. 이 말은 바로 벤조피렌이 있으니 먹지 말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온도를 높여 만든 들기름은 식물성 기름인데도 구운 고기에서 검출되는 벤조피렌의 양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이제 잔류기간이 길고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인체에 이제 장기간 남아있어서 문제가 되고요. 장기간 누적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될지는 뭐 장담은 못하는 거죠, 사실. 자, 이번엔 다른 기름. 고온 가열 과정을 거치지 않는 건강기름의 대표주자 올리브유. 4년째 올리브유를 즐겨 먹고 있다는 한 주부를 만나봤습니다. 올리브가 생각보다 몸에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저희 집은 올리브를 사용해요. 저희 집도 그래요. 그렇죠. 자, 김영임 주부의 집을 따라가 올리브유 사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숟가락 가득한 올리브유 그대로 꿀꺽. 아니 올리브는요 그냥 이렇게 먹어도 괜찮대요. 그래서 먹어요. 그리고 또 가족들이 좋아하는 튀김을 할 때에도 냄비 가득 올리브유를 넣어서 사용하고 있었는데 사용처 참 다양합니다. 식용유 대용으로 많이들 쓰시는군요. 그래서 먹거든요. 올리브유는 뭐 멸치 볶을 때도 그 넣고 식용유 안 넣고 이거 올리브유 넣고요. 올리브유로 다양한 조리를 하는데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부침과 같은 고온으로 장시간 조리하는 과정을 거칠 경우에는 열로 인해서 올리브유 안에 좋은 성분은 소실되고 또 벤조피렌을 비롯한 몸에 해로운 성분이 오히려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르셨죠? 다른 식용유와 비교해보니 올리브유의 발연점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발연점이 낮은 기름으로 튀김을 하면
재료가 익기도 전에 타버려서 벤조피렌이 급증하기에 좋은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성배 아나운서 예. 아셨죠, 이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실제 비교 실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VOC 측정기라고요. 유해물질을 측정하는 장치입니다. 일반 가정에서 평상시에 나오는 게 0.5 ppm 이하로 나와야 되거든요. 한번 보죠. 올리브유 튀김 팬에선 평균 수치의 6배를 웃도는 유해물질이 감지됐고요. 한편 식용유를 이용한 튀김 팬에선 유해물질 없이 일산화탄소만 검출이 됐습니다. 올리브유를 가열하게 되면 검출될 수 있는 벤조피렌. 하지만 그 어디에도 주의사항은 한 글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따로 이렇게 기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는 않다 보니까요. 예, 저희가 따로 기재는 하진 않았었는데 조리하시는 방법이나 조리하는 재료마다 그 발화점의 온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는 이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올리브가 좋다고만 이렇게 들어가지고 모든 음식에 하면 올리브가 좋은 줄 알았는데 앞으로는 구별해서 쓸게요. 예, 잘못 볶아서 짜낸 기름에서 벤조피렌이 나온다. 예. 물론 이 벤조피렌이라는 것이 이 암 발병 확률을 따져본다면 뭐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요즘 이 먹을거리에 대한 우리 주부님들의 관심이 굉장히 뜨거운 상황에서 습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몸에 나쁜 유해물질이 계속 쌓인다면 그것만큼 불쾌한 일은 또 없을 겁니다. 규제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집에서 만약에 기름을 볶는다. 식약처에서 일일이 나가서 규제할 수 있는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데 올바른 조리법을 잘 지켜서 기름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보통 뭐 고기 태워서 먹으면 안 좋다는 거는 다들 아시니까 예. 많이 주의를 하시는데 이렇게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먹는 참기름이나 들기름, 올리브유에서도 검출이 된다고 하니까 좀 놀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벤조피렌은 완전히 우리가 피할 수는 없고요. 최대한 이제 생성 자체를 줄이는 게 중요할 텐데 고기를 이렇게 직화구이를 하게 되면 불판에 가열할 때보다 훨씬 더 검출량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이렇게 태운 고기를 먹을 때 근데 이제 다른 타지 않은 부위까지도 이게 퍼진다고 하고요. 근데 항산화 식품이죠. 이렇게 나물류 같은 채소나 과일 그리고 녹차 등과 같이 먹으면 배출을 증가시키는데 문제는 이게 폐로 들어간 거는 배출이 잘 안 되니까 연기 마시지 말고 환기 잘 시키셔야겠습니다. 예, 저도 기름 아무거나 다 먹었는데 올리브유 뭐 상관없이 다 그러니까요. 먹었는데 올바른 조리법에 맞게 먹어야겠습니다. 네.